안녕하세요. 국가기술 자격증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하는 지름길 출판사 채널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2019년 4회차 3과목 해설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출문제는 아래 고정 댓글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적어두었고, 각 문제별 시간을 태그해 두었으니 모르는 문제 위주로 스킵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1번 금속 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특징으로는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무르금속이며 비중은 1보다 작고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 반응성이 큽니다. 그리고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기체 발생하므로 기름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가열된 불꽃색으로는 리튬의 경우엔 빨간색, 나트륨의 경우엔 노란색, 칼륨의 경우엔 보라색을 띱니다.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빨리 놀아 볼까로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1번 연에서 칼로 자를 수가 있다. 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2번 물속에 넣을 때 서서히 녹아 탄산칼륨이 된다. 탄산칼륨이 아니라 수산화칼륨이 됩니다. 반응식은 이처럼 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칼륨은 물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3번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화하여 피막을 형성하고 광택을 입는다. 맞습니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산화하고 그것이 피막이 되어 광택을 일습니다. 그리고 4번 등유, 경유 등의 보호액 속에 저장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시험에 한 문제씩은 꼭 나오는 편이니까 이 내용 잘 파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과산화수소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에테르에 녹지 않으면 벤젠에 녹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산화수소는 물, 알코올, 에테르에는 잘 녹고 벤젠에는 녹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2번 산화제이지만 환원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산화환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성을 가진 액체이지만 환원제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물보다 무겁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육류위험물은 비중이 1보다 큽니다. 4번 분해 안정제로 인산, 요산 등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안정제로 인산, 요산을 쓴다.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3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 물질의 품명을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벤젠에 OH가 붙은 것을 페놀이라고 하는데요. 니트로기가 3개 붙어서 트리니트로페놀이라고 합니다. 트리니트로페놀은 피크르산이라고 하고요. 피크린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5류 위험물의 니트로 화합물에 속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이처럼 벤젠 고리에 OH가 붙어 있고 여기에 니트로기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 44번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빼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머리 글자를 따서 탱크의 용량은 내공 있는 사람이 구한다고 외워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설명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탱크의 용량 관련한 문제에서 양쪽이 블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니 이 공식을 잘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위험물 운반 용기 순환율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95% 이하,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98% 이하 수납한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P4S7에 고온의 물을 가하면 분해된다. 이때 주로 발생하는 유독물질의 명칭을 물어보았습니다. P4S7은 7황화린으로 온수와 반응하면 황화수소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황화린은 필기와 실기에 종종 나오는 문제이니 이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과산화칼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과산화칼륨은 제1류 위험물에 속하고요. 주된 성질로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염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반응식을 보시면 과산화나트륨과 과산화칼륨은 반응이 비슷합니다. 염산과 만나서 과산화수소를 생성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2번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산소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맞습니다. 반응식을 써보면 이러한 반응식인데요. 과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와 만나서 산소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3번 물과 반응하여 수소를 생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응식을 보시면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만나서 수소 기체가 아닌 산소 기체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4번 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밀전하여 저장한다. 이것은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염소산 칼륨이 고온에서 완전 열분해할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을 물어봤습니다. 염소산 칼륨이 열분해하게 되면 염화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반응식을 모르더라도 염소산 칼륨은 염소와 산소와 칼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수소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보기 1번에 보시면 H2O가 있는데요. 이것은 생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여기도 H2O가 생성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을 모르더라도 답이 2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48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적지 않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을 물어보았습니다. 차광성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할 위험물들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기의 물질을 분류하면 1번은 황으로 제2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2번 마그네슘도 제2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3번 벤젠은 제4류 위험물에 제1석유류에 속합니다. 4번 과염소산은 제6류 위험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할 물질은 이 기준에 따라 제6류 위험물인 과염소산이 되겠습니다. 적재 위험물에 따른 조치에서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할 물질과 방수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해야 할 물질을 잘 구분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9번 연소 시에는 푸른 불꽃을 내며 산화제와 접촉 시 폭발할 수 있으며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물어보았습니다. 흑색 화약의 원료로는 질산칼륨과 황, 수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3번 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황은 제2류 위험물이고 2류 위험물은 인화성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제와 혼합하였을 때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설명도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50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위험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먼저 지정 수량에 대한 조건을 보시면 400리터라고 주어졌는데요. 우리가 리터 단위의 지정 수량을 갖는 것은 제4류 위험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400리터인 것은 1석유류 중 수용성인 물질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4류 위험물 중 알코올류가 지정수량 400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기의 물질들을 분류해보면 1번 메탄올은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고요. 벤젠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의 1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합니다. 3번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제4류 위험물의 알코올류에 속하고요. 휘발유의 경우에는 제4류 위험물의 1석유류 비수용성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 지정수량이 200리터이고요. 얘네 두 개가 지정수량이
400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 수량 조건으로 인해 3번과 4번을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 증기 비중이 주어졌는데요.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공기의 평균 분자량인 29로 나누어 구합니다. 보기 물질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1번 메탄올의 경우에는 분자식이 CH3OH가 되고요. 3번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경우에는 이러한 분자 구조를 갖는데요. 그래서 분자량을 구해보면 메탄올의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12 더하기 수소가 3개, 1개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4 더하기 산소가 하나 있기 때문에 1 곱하기 16 해서 32g/몰이 나오고요.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의 경우에는 탄소가 하나, 둘, 3개, 3 곱하기 12 더하기 수소가 여기 3개, 1개, 3개, 1개가 있기 때문에 총 8개로서 1 곱하기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원소는 산소 하나가 있습니다. 1 곱하기 16. 그래서 이것을 더하면 60g/몰이 나옵니다.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누어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29로 나누게 되면 메탄올은 1.1 정도가 나오고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의 증기 비중은 60g/몰을 29로 나누어 구하면 2.07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되겠습니다. 51번 제5류 위험물 중 상온에서 동일한 물리적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물질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모두 알고 계셔야 하는데 이것은 정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그냥 찍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니트로셀룰로스와 트리니트로톨루에는 상온에서 고체이며 질산메틸과 니트로글리세린 그리고 니트로글라이콜의 경우에는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상온에서 둘 다 액체인 것을 나열한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아세톤과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우선 아세톤은 CH3COCH3이고요.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 수용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세트알데히드는 CH3CHO이고요.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이나물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증기 비중은 아세톤이 아세트알데히드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증기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누어 구합니다. 분자량은 CH3COCH3가 CH3CHO보다 크기 때문에 증기 비중은 아세톤이 아세트알데히드보다 큽니다. 그리고 2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품명은 서로 다르지만 지정 수량은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세트알데히드의 경우 특수이나물로서 지정 수량이 50L, 아세톤의 경우 제1석유류의 수용성으로서 지정 수량이 400L로 지정 수량은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4번부터 보시면 아세톤의 비중은 물보다 작지만 아세트알데히드는 물보다 크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비중은 대부분 물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보기가 되고요. 3번을 보시면 이나점과 발화점 모두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톤보다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나점과 발화점 모두 특수이나물이 제1석유류보다 낮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을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1번, 2번, 4번이 틀린 보기가 되니까 옳은 보기를 3번으로 골라주셔도 됩니다. 실제로 아세트알데히드와 아세톤의 이나점과 발화점은 이러합니다. 이나점은 알아두시면 좋지만 발화점은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53번 다음 중 특수이나물이 아닌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특수이나물은 이 4가지 정도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4번 시아나수소가 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시아나수소는 제4류 위험물의 제1석유류 수용성 물질에 속합니다. 다음 54번 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 취급 기준에 따르면 자동차 등의 인하점 몇 도씨 미만의 위험물을 주유할 때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동 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하점이 40도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40도가 되겠습니다. 이 법령의 수치 관련한 문제의 답을 모른다면 보기 2번이나 3번 중에 찍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다음 55번 이 물질의 성질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에틸기가 2개인 에테르로 디에틸에테르입니다. 얘는 제4류 위험물의 특수인화물에 속합니다.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대단히 인하하기 쉽고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증기 비중은 대부분 1보다 큽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 부도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전기 양도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됩니다. 제4류 위험물은 대부분 전기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맞는 보기 2, 3, 4번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다음 중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제일 높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를 보니 동식물 유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동식물 유류에서 자연발화의 위험성은 건성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건성류에 속하는 3번 아마인류가 답이 되겠습니다. 건성류의 종류로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머리 글자를 따서 이 정월이라는 생선이 동해 바다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연상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7번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해야 하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수납률 관련하여서 고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95% 이하,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98% 이하 수납하여야 합니다. 문제에서 고체 위험물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 95% 이하가 되겠습니다. 탱크의 용량 관련한 문제는 탱크의 용량은 탱크의 내용적 빼기 공간 용적이라는 점이랑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을 구하는 공식은 이러하다는 것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8번 황린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가스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반응하였을 때 발생하는 가스를 차례대로 물어보았습니다. 황린은 공기 중 연소 시 오산화 이내에 흰 연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소 시 발생하는 가스는 오산화인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황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의 반응은 자주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 pH3인 인화수소가 발생된다는 점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황린은 P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연소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산소가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수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들어간 2번과 수소가 들어간 4번 그리고 또 수소가 들어간 3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9번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사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을 보시면 대단히 인하하기 쉽고 물에 녹지 않고 비중이 1보다 작은 것이 많습니다. 비중이 1보다 작다를 물보다 작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비중은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해서 증기 비중은 대부분 1보다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기 부도체입니다. 보기를 보시면 인하하기 쉽다는 말 맞습니다. 2번 인하점 발화점이 낮은 것은 위험하다 맞는 말입니다. 증기는 대부분 공기보다 가볍다 틀린 말입니다. 대부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액체 비중은 대체로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기 어려운 것이 많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보유공지의 너비 기준을 물어보았습니다. 보유공지 관련하여 제조소는 지정 수량의 10배를 초과하여 보관 시 5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법령의 수치 관련한 문제에서 문제의 답을 모를 경우 보기 2번이나 3번 중에 찍는 것이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보유공지 문제 관련하여서는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도 한번 익히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위험물 산업기사 필기 19년 2회차 3과목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